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시라소니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조상구가 근황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황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그는 자신의 근황과 함께 활동을 중단하게 된 이유, 그간의 어려웠던 생활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시라소니로 맹활약한 후 큰 인기를 얻은 그는 거리에 나가면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묻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레 연기 활동은 부진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눈이 잘 안 보이는 위기에 닥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해 신체 부위 중 한 부분이 절단되어 떨어져 나가기까지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세월 동안 누구 못지않게 고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인기가도를 달리던 그는 어쩌다 한순간의 모습을 감추게 된 것인지, 그에게 찾아온 시련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조상구에게 영화는 신앙이었습니다. 경주의 한 국수공장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생후 6개월 때부터 영화관을 드나들며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봤습니다. 8살 무렵엔 극장에 가지 않으면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우가 꿈이었다는 그는 영화를 보면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될 만큼 영화에 흠뻑 빠졌습니다. 동국대 영어영문과를 재학한 것도 빨리 할리우드에 가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는 아버지를 여인 충격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하게 됩니다. 나쁜 선배에게도 과감히 덤볐던 고등학교 때와 달리 해병대는 절대로 선임에게 덤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특정 선임에게 끔찍할 정도로 물리적 가해와 가혹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선임은 하필 앞니에 금리를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을 군화로 가해한 뒤 다 하고 나면 항상 그 금리를 크게 드러내며 매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나도 평생 잊을 수 없고 그때부터 그의 눈빛이나 인상이 더욱 날카로워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엔 언제나 주인공으로 살았던 그는 배우의 길로 접어들며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1979년 영화 병태와 영자로 데뷔했지만 얼굴을 알리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6세 아내와 결혼하고 극단 생활을 하는 동안 조상구는 7년간 알아누웠습니다. 극단에서만 4명이 앓았다는 흔하디 흔한 폐병이었습니다.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병까지 앓으니 생계는 아내가 책임졌습니다. 별도 따다 주겠다 며 자신만만했던 청년은 돈 1,000원이 없어 쌀 떨어질 걱정을 했습니다. 달동네 지하에서 누워있는 동안 조상구는 34kg이나 체중이 줄었고 배우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1986년 운명처럼 7년 만에 찾아온 작품에서 조상구는 지금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본명은 최재현이지만 이 작품에서 조상구 역을 맡은 이후 대외적으로 이름이 조상구로 굳어졌고 주위에서도 넌 천상 조상구야 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이때부터 조상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연세 때문에 이 영화를 하게 됐다. 그땐 만화가 영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별들의 고향을 만든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만든다 하고 원작료도 500만 원을 준다더라. 와, 이연세 출세했네 그랬다. 조상구를 만들어준 바로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입니다. 이연세의 말에 의하면 외인구단의 주인공까치 오해성의 실제 모델은 학창시절 친구였던 조상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손가락 부상으로 마동탁의 피칭머신을 해주는 비운의 투수 조상구를 연기했습니다. 연습장에 찾아온 아들과 친구들 앞에서 마동탁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외인구단에 합류하며 마동탁을 상대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인생 역전 스토리를 씁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내 처지랑 참 닮았더라고. 우리 아들은 내가 배우라는 걸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너네 아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해도 말하지 않더라. 아빠의 마음으로 연기했던 조상구를 만난 이후 외인구단 속 캐릭터는 그를 부르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듬해 지옥의 링으로 첫 주연을 맡았고 회색도시를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연기자의 삶에 조금 더 깊이 들어섰습니다. 캐릭터는 조직원이었으나 고뇌와 상처를 안고 의리를 지키는 한 남자의 삶을 만들어내며 배우의 세계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영화는 좋아서 선택한 게 거의 없다. 조직원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만 했다. 영웅본색 흉내도 내고. 그런 건 내가 하면서도 이상했다 라고 떠올렸습니다. 데뷔 후 인기를 얻는 듯 했으나 한때 세차장에도 나가고 막노동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식구들 모두가 고생을 했고 그렇게 상노동 달동네에서 오래 살게 됩니다. 배고픔은 그의 작품 선정에 가장 큰 적으로 다가왔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함이 커져만 가던 와중에 이 같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길은
전공이었던 영문학을 최대한 살려볼 수 있는 외국 영화 번역이었습니다. 1987년 비디오 데크가 출시되며 미개봉 외화가 비디오로 물밀듯이 쏟아지던 때였고 영화 회색도시를 촬영할 당시였습니다. 회색도시 조감독이 영화 대본을 놓고 번역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다. 아니 영어를 그렇게 잘해? 영어 못해도 된다는 거다. 비디오 한 편당 3만 원을 준다 했다. 한 달에 20편을 번역하면 60만 원이었다.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영화 번역은 무려 1400여 편에 달했습니다. 레옹 LA 컨피덴셜, 타이타닉, 피아니스트, 밀리언 달러 베이비, 무간도, 로미오와 줄리엣, 크루서블, 제호원소 등 대한민국을 강타한 블록버스터는 물론 예술영화, 홍콩영화 할 것 없이 조상구, 아니 최재현의 손을 거쳤습니다. 익숙치 않았던 번역가로의 초반 삶을 지나 평균 이틀에 한 편씩 비디오를, 한 달에 너댓 편의 영화를 옮기며 글자와의 전쟁을 벌이던 그는 업계에선 너나 없이 찾는 1등 번역가가 됐습니다. 영화 한 편에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번역료는 타이타닉에서 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조상구는 그 시절 번역가 이미도와 업계를 양분했습니다. 번역가 김은주와 더불어 이 세 사람을 대한민국 3대 번역가라고 부릅니다. 19년 동안 나를 먹여 살린 분신 같은 존재였는데 전 번역이 싫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난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번역을 하고 있는 내 꼬라지가 얼마나 비참해. 고통이나 마찬가지였다. 번역은 그에게 자양분이 되는 한편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번역할 때 한 대사만 많이 들을 때는 20번 정도 되감기를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는 데에는 그의 눈에 큰 무리를 주어 훗날 그의 연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2002년 그는 다시금 인생작을 만나 배우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꽤 늦은 나이에 그를 스타덤에 오르게 해주었고 여전히 그를 회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과 역할인데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린 아이들도 알아보는 야인시대 속 시라소니는 조상구의 치열한 연구가 만든 결과물로 그의 인생 캐릭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시라소니를 다 무시하겠다고 했다. 올백 대신 헝클어진 머리를 했고 양복 대신 전투복을 입었다. 이북 사투리를 쓰고 수염을 길러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조상구가 만든 시라소니는 별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 김두한과 시라소니가 만나 대결을 벌일 듯한 장면에선 시청률 폭등의 전설을 썼습니다. 7년째 일이 없어서 번역 일만 하던 그는 어느새 50세가 되었고 야인시대 합류 전 그는 감독에게서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3살 깎아서 47세라고 얘기했음에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언제 할 수 있을까 기대도 하지 않고 있던 때에 받은 섭외 전화였고 그는 첫 등장 장면을 위해 이북 사투리를 한 달간 계속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반의 기다림 끝에 그의 야인시대 합류가 결정됐고 그는 밤 12시에 전화가 왔다. 시라소니 역할로 확정이 됐고 뉴스가 나갈 거라고 하더라. 묘 눈물이 나더라. 집사람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묻힐 정도였다. 애들한테 집사람한테 아빠가 이렇게라도 보여줄 수 있구나 그게 컸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야인시대 이후 작품 활동이 다시 부진해졌고 그는 야인시대 이후 작품을 많이 했는데 어떤 걸 해도 다 묻혔다. 끝나고 나면 또 시라손이었다. 라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2016년 드라마 장영실까지 활동했지만 계속되는 작품 부진에 인한 스트레스와 과거 번역일 때문인지 시력이 약화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는 최근 나온 방송에서 눈이 안 좋아서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다. 계단도 못 올라가고 운전도 못하고 라면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지 눈이 감겨버리더라. 그런 지가 한 4년 됐다. 지금은 다행히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병명이 안 나온다. 정신적인 게 아니겠나 싶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오랜 시간 소식이 전해지지 않던 가운데 지난해 그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그는 어르신이 내리시니까 봉고차 문을 잡아드렸는데 다른 어르신이 다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으셨다. 당시에는 손가락이 잘렸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손가락을 얼른 주워 붙였다. 묘,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뭐 멀쩡하게 있다는 게 감사한 것 이라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그는 다시금 얼굴을 보이며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야인시대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 김영우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그는 활동이 뜸했던 것에 대해 백수다. 백수였다. 섭외 들어온 건 내 맘에 안 들고 그렇게 끝내고 싶진 않고 그래서 계속 안 하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야인시대에서 문영철 역을 맡았던 배우 장세진과 함께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얼굴을 비췄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작품 활동을 보이지 못했지만 배우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배우는 현실에서 그냥 영화배우로 사는 거다. 항상 꿈꾸며 살아가니까 그게 배우다. 막상 일에 들어가면 평범한 직업인이다. 어떤 배우로 남고 싶다는 건 없다. 우리 아내 두 아들이 괜찮은 배우였다고 생각해준다면 그걸로 좋다. 근데 그게 객관성은 있어야 한다. 조상구가 누구야? 이러면 안 된다. 근황을 전한 배우 조상구에게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해줄 작품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